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2026년 5월 현재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엄청난 지정학적, 경제적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 그리고 지구 반대편 실리콘밸리에서 설계되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컴퓨터 칩.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스플릿 스크린, 즉 모니터 화면이 반으로 쫙 쪼개진 것 같은 기이한 세계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눈앞의 화면 왼쪽에서는 파괴적인 물리적 충돌과 글로벌 공급망이 와르르 무너지는 뉴스가 매일 쏟아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화면 오른쪽에서는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천문학적인 부가 창출되고 있어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글로벌 힘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양쪽으로 팽팽하게 끌어당기고 있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믿기 힘든 기이한 현상이 평범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뼈 때리는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제닛 옐런 전 미국 재무장관이 CNN과의 대담에서 한 말인데요.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경고 신호가 켜졌다. 여러분, 이건 그냥 뉴스에 나오는 딱딱한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얘기예요. 당장 우리가 내일 아침 출근길에 주유소에서 결제하는 기름값부터 주말에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식료품 영수증, 물가까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불안정이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을 어떻게 털어가고 글로벌 경제의 숨통을 어떻게 조이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짚어볼 5가지 핵심 로드맵 빠르게 훑고 지나갈게요. 첫째, 이란 전쟁과 글로벌 시장. 둘째, 미국 전쟁 권한 논쟁. 셋째, 가속화되는 AI 슈퍼사이클. 넷째, 한국의 반도체 수출 호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변화와 글로벌 현실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1장입니다. 이란 전쟁과 글로벌 시장. 국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에 어떻게 직격탄을 날리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2%. 너무 낮죠? 이게 바로 2026년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상무부 데이터인데요. 왜 이렇게 꽉 막혀버렸을까요? 바로 이란 전쟁 때문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무려 5분의 1이 지나가는 핵심 목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거든요. 당연히 가스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했죠. 자,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소비자들이 차에 기름 넣느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강제로 써야 한다면 당연히 식료품이나 옷 같은 다른 필수 소비재를 살 돈이 줄어들겠죠? 경제 전반이 무겁게 짓눌릴 수밖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불황 속에서도 AI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는 무려 8.7%나 급증했어요.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 같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형적인 스플릿 스크린 경제의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첨단 기술 분야는 돈이 넘쳐나서 펄펄 끓고 있는데 일반 대중들은 치솟는 물가랑 싸우느라 허덕이는 아주 모순적인 현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단순히 물가만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판도 자체가 실시간으로,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뒤집히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중동하면 떠오르던 적대 관계들 기억하시죠? 그게 지금 다 깨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공통의 위협에 맞서서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핵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까지 공유하고 나섰다니까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랍에미리트가 무려 60년 동안이나 몸담았던 거대 석유 카르텔, 오펙에서 전격적으로 탈퇴해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뒤흔드는 지진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노보노디스크 CEO가 경고한 내용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전쟁으로 해운망이 엉망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미국 내 생산과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해요. 중동 사막의 화약 냄새가 우리 동물의 약국 진열대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실감이 나시죠? 2장, 미국 전쟁 권한 논쟁입니다. 자, 이런 굵직한 국제 갈등이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또 어떤 골치 아픈 교착 상태를 만들었는지 워싱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밖에서 싸움이 나면 집안도 시끄러운 법이죠. 지정학적 충돌이 미국 국내 정치에 아주 거대한 암초를 만들어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타임라인은 1973년에 만들어진 미국의 전쟁 권한법을 둘러싼 골치 아픈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이게 베트남 전쟁의 뼈아픈 교훈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미국 대통령이 급하면 의회 허락 없이도 일단 군대를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타이머가 켜집니다. 정확히 60일이 지나면 무조건 군대를 빼거나 아니면 의회한테 공식적으로 도장을 받아야 해요. 자, 백악관이 교전 시작을 통보한 게 3월 2일입니다. 그럼 계산기 두드려보면 의원들이 생각하는 60일 마지노선이 언제죠? 맞습니다. 5월 1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골 때리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중간이 4월 7일에 2조 간의 휴전이 덜컥 합의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헌법적 해석의 충돌이 폭발하게 됩니다. 지금 백악관이랑 의회는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백악관의 논리는 이거예요. 야, 4월 7일에 휴전했잖아? 그럼 사실상 교전 끝난 거니까 그 60일짜리 카운트다운 타이머도 일시 정지되거나 아예 끝난 거지. 그러니까 굳이 의회의 까다로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의원들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난리가 났죠. 장난하냐? 이건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고유 권한을 꼼수로 무시하는 거다 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헌법에 쓰인 대로 무력 사용에 대한 공식 승인, 즉 AUMF를 의회로부터 정정당당하게 받아오라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백악관, 그리고 전쟁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사를 어떻게든 통제하려는 입법부, 이 팽팽한 힘겨루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장, 가속화되는 AI 슈퍼사이클입니다. 자, 이제 골치 아픈 전쟁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화면을 확 뒤집어 볼게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미친 속도로 돈과 기술이 쏟아지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쟁의 무거운 현실 뒤에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자본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엔스로픽이라는 AI 기업의 가치 목표를 한번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챗GPT 만든 오픈 AI가 8,52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강력한 경쟁자인 엔스로픽은 투자자들한테 무려 9천억 달러 가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대략 1,200조 원이 넘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걸까요? 그건 지금의 AI 경쟁이 옛날처럼 천재 몇 명이 컴퓨터 한 대 놓고 코드 짜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AI를 똑똑하게 만들고 굴리려면 칩 수만 개는 기본이고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초거대 데이터 센터가 필수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미래 기술의 패권을 주기 위한 글로벌 거인들의 그야말로 무자비한 자본 물량전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 치열한 돈의 전쟁 뒤에는 아주 씁쓸한 법정 공방도 숨어 있습니다. 오픈 AI랑 대판 싸우고 있는 일론 머스크, 다들 아시죠? 최근에 머스크가 법정 증언석에서 진짜 폭탄 발언을 하나 터뜨렸습니다.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어봤거든요. 당신네 AI 회사 xAI가 만든 그록 훈련시킬 때 오픈 AI 모델 베껴오는 증류기법 썼어 안 썼어? 그랬더니 머스크가 선서까지 한 마당에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이 증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쉬쉬하던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1등 기업이 수십조 원 들여서 초일류 과외 선생님한테 배운 정답지를 만들어 놓으면 후발주자 AI가 그 정답지를 슬쩍슬쩍 훔쳐보면서 지름길로 학습하는 겁니다. 그동안 묵인되어 왔던 업계의 관행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뽀록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머스크는 오픈 AI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류 전체를 위한다고 비영리로 시작해놓고 지금은 돈의 눈이 먼 영리 괴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비영리 구조로 당장 돌아가고 무려 1,3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을 재단에 토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판은요, 단순히 돈 많은 억만장자들끼리 유치한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과연 AI처럼 세상을 뒤바꿀 강력한 기술이 처음 꿈꿨던 것처럼 모두를 위한 비영리 영역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수백조 원씩 들어가는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결국 소수의 거대 자본주의 기업들이 독점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충돌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이 첨단 AI 기술의 승패가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 안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픈 AI가 야심차게 내놓은 챗GPT 이미지 2.0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 반응 데이터를 볼까요? 글로벌 평균 사용자 증가율은 1% 내외로 그냥 쏘쏘했습니다. 근데 유독 딱 한 나라, 인도에서 완전히 미친 듯한 반응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인도 유저들이 AI로 자기 아바타 만들고 화려하게 초상화 꾸미는 기능에 완전히 꽂힌 거죠. 덕분에 인도는 단일 국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AI 유저 기반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AI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를 넘어서 신흥시장 사람들의 문화나 니즈를 어떻게 파고드느냐가 중요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글로벌 AI 생태계를 누가 지배할 것인가, 그 승패를 가를 진짜 격전지는 어쩌면 미국이 아니라 인도 같은 거대한 신흥시장이 될 거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장, 한국의 반도체 수출 호황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혁명이 바다 건너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는 어떻게 거대한 실물 수출 폭발로 이어지고 있는지 한국의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주 극단적으로 찢어져 있거든요.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때 한국 수출 데이터가 아주 좋은 풍향계 역할을 하는데요. 4월 데이터를 보니 놀랍게도 전제 수출이 전년 대비 48%나 훌쩍 뛰었습니다. 대박이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명암이 너무 확실합니다. 한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수출은 5.5%가 깎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중동 전쟁 때문에 해운망에 막히고 난리가 났으니까요. 평소 같았으면 국가 경제에 뿅뿅 비상벨이 울렸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AI 칩 수출이 무려 173.5%라는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해 버립니다. 탄탄한 반도체 수출이 자동차 부문에서 까먹은 손실을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남아서 말 그대로 국가 경제 전체의 멱살을 잡고 하드 캐리하고 있는 엄청난 상황인 거죠. 숫자를 한번 보실까요? 858억 9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110조 원이 훌쩍 넘는 상상 초월의 금액입니다. 이게 한국의 4월 딱 한 달 동안의 수출액이에요. 한국 무역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대기록이고 2달 연속으로 2천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여러분, 아까 미국 경제 성장률 2% 보셨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랑 꽉 막힌 성장률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탄탄한 첨단 IT 제조 능력을 가진 이 국가는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확충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제대로 타고 국가 경제 체급 자체를 펌핑하고 있는 겁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이 어떻게 막대한 국부로 직결되는지 이 숫자가 단번에 증명해주고 있죠.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인데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스플릿 스크린 경제가 이 한 장의 데이터로 완벽하게 요약됩니다. 한국이 중동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전쟁과 항로 봉쇄 여파로 25.1%나 곤두박질 쳤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통적인 무역기를 완전히 박살낸 거죠. 반면에 정반대 쪽에 있는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50%, 60% 이상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이 두 초강대국이 미래 AI 패권을 잡겠다고 AI 하드웨어를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거든요. 똑같은 하나의 지구, 똑같은 시간대 안에서 한쪽은 전쟁으로 무너져 내리고 다른 한쪽은 혁신으로 팽창하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물리법칙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이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5장, 인구 통계와 글로벌 현실입니다. 화려한 AI 뉴스나 자극적인 전쟁 기사들 뒤편에서 우리의 내일을 아주 묵묵히 그러나 절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근본적인 현실들을 짧고 굵게 짚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소리 소문 없이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들인데요. 우선 미국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신규 송유관, 일명 키스톤 라이트 건설이 승인됐습니다. 예전에 환경단체들이 결사 반대해서 막혔던 프로젝트랑 비슷한 건데요. 정부가 결국 환경보호라는 이상보다는 당장의 에너지 안보를 선택한 아주 현실적인 결단을 내린 거죠. 한편 남쪽의 멕시코시티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나사 위성사진을 보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게 물을 공급하려고 지하수를 너무 무분별하게 뽑아쓴 나머지 멕시코시티라는 이 거대한 도시 전체가 매년 10인치, 그러니까 무려 25cm씩 문자 그대로 땅 밑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25cm요.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같은 도시의 심장줄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재난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인프라 붕괴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제일 심각한 한국의 최신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대규모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노인의 기준을 지금의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에 무려 60%가 찬성했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통계는 그 다음이에요. 응답자의 60%가 은퇴 이후의 생활비는 국가연금이나 자식들 용돈이 아니라 오로지 내 스스로 벌어서 감당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초고령화 시대라는 벼랑 끝에 선 시민들이 국가복지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세대 간의 부양 의무 같은 전통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는 아주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을 꿰뚫는 아주 날카로운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하게 돼가 나폴레옹 힐이 한 말인데요. 반복적으로 미뤄지는 것은 단순히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회피되는 것이다. 변명하는 습관은 스스로에게 행동하지 않을 허락을 부여한다. 자, 앞서 본 내용들에 이 말을 대입해 보세요. 워싱턴 정치인들이 전쟁 승인 권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거, 멕시코 시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을 미루는 거,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의 연금 개혁을 회피하는 것. 결국 결단을 미루는 지연은 나중에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폭탄을 만드는 파괴적인 회피일 뿐이라는 걸 오늘 이 글로벌 이슈들이 뼈아프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 너머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쪽 화면에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질서가 전쟁과 갈등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화면에서는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과 기술이 뭉친 AI 혁신이 세상을 무서운 속도로 팽창시키고 있죠. 이토록 팽팽하게 당겨진 스플릿 스크린의 세계에서 결국 우리의 내일을 결정짓는 압도적인 힘은 어느 쪽이 될까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취약한 경제와 갈등의 힘일까요? 아니면 한계를 모르는 기술 혁신의 힘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느 쪽 화면을 향하고 계십니까? 겉보기엔 제각각인 것 같았던 이 글로벌 이슈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퍼즐로 맞춰지는지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이 세상을 읽는 해상도를 한 차원 높여주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렇게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모아서 가장 명쾌하고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